상표법 1차 기본 강의 쪽지 시험 12회 간략 해설입니다. 거절 결정과 등록 결정. 심사관은 상표 등록 출원에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원된 상품 일부에만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 이유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만 거절 결정한다. 과거에 출원 일체 원칙이 폐지가 되고 부분 거절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폐지가 되고 부분 거절하겠다라는 거죠. 자, 특허법의 경우에는 청구항 중 하나라도 거절 이유가 있으면 다등록을 못 받아요. 출원일체 원칙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상표법에 한정해서 부분 거절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2번 심사관은 출원에 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 결정하고 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는 거 맞고요. 심사관은 거절 이유가 없을 때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 출원 공고 결정, 둘째, 등록 결정입니다. 3번 심사관은 출원된 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 이유가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거절 결정 이유를 통지하고, 정확하게는 이제 거절 이유죠. 거절 이유. 표현이 어색하긴 하네요. 그 거절 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거절 이유가 없는 상품에 대해서는 등록 결정해야 한다. 틀렸죠. 부분 거절 제도에서 거절 이유가 있는 상품에 대한 거절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준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 등록 결정하게 됩니다. 3번, 4번 심사관은 등록 여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한다. 등록 결정이든 거절 결정이든 결정 등본은 심사관이 아니라 특허청장이 송달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제목이 또 이렇게 돼 있네. 이거 이제 거절 결정, 등록 결정보다도 제목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 재심사. 재심사는 두 개 있죠. 직권재심사와 재심사 청구. 1번 볼게요. 거절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 등본 송달 받은 날부터 3개월, 거불심 청구 기간이 연장되면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죠. 즉 거절 결정 받으면 재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필요에 따라 상표 또는 상품을 보정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가 아니라 반드시 보정을 해야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2번 재심사 청구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1번과 2번을 조합해보면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보정서는 내야 돼. 하지만 의견서는 세모입니다. 필요에 따라 제출하는 거죠. 3번 심사관은 상표 등록 결정을 한 출원에 대해서 명백한 거절 이유를 발견했다. 자, 이번엔 등록 결정. 그러면 직권 또는 신청으로 다시 심사할 수 있다. 이는 직권에 의해서 재심사하는 거지 신청으로 재심사하는 게 아닙니다. 등록 결정 됐는데 미쳤다고 신청해서 재심사해달라 그럽니까? 그래서 직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4번 심사관은 등록 결정한 출원에 대해서 직권으로 재심사를 하려면 등록 결정 취소하고 알려줘야죠. 맞죠? 5번 심사관은 거절 결정한 출원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재심사하여 상표 등록 결정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거절 결정에 대해서는 그리고 등록 결정에 대해서는 거절 결정은 재심사 청구가 이어지는 거고요. 즉 출원인이 재심사 청구하는 거고, 등록 결정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재심사하는 겁니다. 거절 결정은 재심사 청구, 등록 결정은 직권 재심사 관계에 있어요. 상표 등록료 등을 보겠습니다. 1번 설정 등록, 갱신 등록, 추가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이외로 분납할 수 있다. 틀렸죠. 분납의 대상은 분상갱이라고 그랬어. 즉 상표 분납의 대상은 상표권 설정 등록, 갱신 등록만 돼요. 따라서 추가 등록은 안 됩니다. 존속기간 갱신 등록 제도. 1번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각 단독으로 갱신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거 개정법이죠. 국법에서는 공유자 전원이 갱신 등록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법에서는 공유자 단독으로도 갱신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2번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갱신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 여기 위반하게 되면 반려돼요. 반려. 위반하면 반려의 대상이야.
반려사유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착오로 등록되었다 라면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무효사유죠. 무효사유. 즉 118조 갱신등록 무효사유고, 무효사유는 주체 위반과 시기 위반 두 개가 있는데, 시기 위반에 한해서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5년. 반면에 주체 위반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무효사유가 됩니다. 3번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된 경우엔 새로운 권리가 발생된다. 틀렸죠. 새로운 권리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권리가 연장되는 겁니다. 권리 연장설과 신권리 발생설이 있는데 통설 판례 태도는 권리 연장설에 있습니다. 4번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을 하면 갱신등록이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갱신간주자. 갱신등록 신청을 했을 때에는 갱신등록 전이라도 갱신된 걸로 봐줘요. 그래야 권리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번 갱신 등록이 되면 원 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원 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날에는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거야. 하루치 남아있는 거야. 따라서 그날 다음 날에 갱신 등록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갱신 등록 신청의 효력은 갱신간주, 갱신 등록의 효력은 원 등록의 효력이 끝나는 날에 다음 날의 효력 발생. 6번 갱신 등록료는 2회로 분납할 수 있고 1회차만 납부한 경우에는 5년이 갱신된다. 항상 말씀드렸어요. 분납하든 일시납하든 10년이야. 10년이 인정되는 거예요. 물론 2회차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일, 갱신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그건 별개의 소멸 사유입니다. 7번 등록상표의 2회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이 이루어진 후에 1회 갱신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1회 갱신등록이 무효가 되었으면 2회 갱신등록은 없는 것으로 본다. 맞죠? 8번 등록상표가 부적법하게 소멸등록되었으면 회복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시트리 사건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멸등록이 부적법하다. 그럼 회복등록 신청할 수 있고 회복등록됩니다. 회복등록의 효과는 소멸 등록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봐주는 거죠. 9번 등록상표가 소멸 등록되면 소멸하나. 틀렸죠. 등록상표가 소멸하려면 소멸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소멸 등록은 상표권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다시 회복 등록이 된 경우에는 회복 등록이 된 때부터 다시 존속기간 진행. 회복 등록 역시 존속기간과 관련이 없어요. 소멸 등록이 없었던 것으로 봐줍니다. 따라서 소멸 등록에는 존속기간 영향이 없고 회복 등록도 존속기간 영향이 없습니다. 10번 취소 심결 확정으로 소멸 등록이 이루어졌다. 취소 심결 확정되면 이걸로 인해서 소멸되는 거예요. 그 소멸되면 소멸 등록이 되는 거고, 즉 상표권이 소멸한 이유는 취소 심결 확정 때문이지 소멸 등록 때문이 아니죠. 이루어지고 확정된 취소 심결이 부적법하여 무효라면 그러면 유효한 거죠. 상표권 안 죽은 거야. 상표권자가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 기간을 경과한 경우라도 회복 신청을 하고 갱신등록 신청했다면 회복등록하고 갱신등록 틀렸죠. 기간을 경과해서 갱신등록 신청했으면 그 갱신등록 신청은 반려하게 됩니다. 물론 회복등록 신청은 적법하니까 회복등록은 해주되 갱신 신청은 반려를 하게 되겠죠. 이게 시트리 판례죠. 시트리 판례. 기출지문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신청은 상표권자만 할 수 있어요. 전용사용권자는 할 수 없어요. 물론 상표권자가 갱신등록 신청한 다음에 갱신등록료를 안 내고 뻐겨요. 그럼 전용사용권자는 이해관계인 입장에서 대납할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 갱신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설정 등록에 의해서 발생한 상표권은 갱신되기 전 존속기간이 종료하였을 때 소멸한다. 그렇죠. 118조에 따라 갱신등록이 무효가 되었다면 갱신등록 처음부터 없었던 게 돼. 따라서 원 등록상표에, 즉 갱신 전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이 종료하였을 때, 즉 존속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소멸하게 됩니다. 이어서 추가등록제도 보겠습니다. 1번 등록상표에는 상품을 추가할 수 있고 출원상표에는 추가할 수 없다. 틀렸죠. 등록상표든 출원상표든 추가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에도 추가할 수 있고요. 출원상표에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2번 상품을 추가할 때 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 이런 제한 없습니다. 유사, 비유사 다 상관없고요.
상품, 서비스 다 상관없고요. 류급은 다 상관없습니다. 3번 추가 등록된 상품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원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이렇게 해야지 상표권 관리가 편하겠죠. 4번 추가 등록 출원이 거절 결정 확정된 경우 원출원도 거절될 것이다.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독립성입니다. 독립성. 5번 추가 등록 출원이 등록되었다면 새로운 등록번호가 부여된다면 뭐하러 추가 출원합니까?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원 등록상표권에 합체돼서 새로운 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상품분류 전환등록제도 1번 상품분류 전환등록 신청은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 또는 만료 후 6개월 이내 할 수 있다. 맞죠? 공부하기 좋게 갱신기간과 전환기간이 일치합니다. 2번 전환등록 신청이 취하되거나 신청이 거절 확정된 경우, 즉 이런 케이스를 저는 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쉽게 심플하게 전환등록이 없으면 그 신청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만료일 다음날 소멸 하는 겁니다. 3번 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으로서 신청서에 적지 않은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신청서에 적은 상품이 전환등록되는 날에 소멸하는 거죠. 다만 그 전환등록이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만료일까지는 살려줘야지. 따라서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에 소멸하는 게 아니라 만료일까지는 살아있고 그 다음날에 소멸하게 됩니다. 상표권의 효력 보겠습니다. 1번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은 출원이 있는 날부터 설정 등록일부터 10년. 틀렸죠? 설정 등록일부터 10년이지 출원일부터 있는 날부터는 아닙니다. 설정 등록일이 시기고 종기가 10년입니다. 그 기간은 10년씩 갱신. 맞죠? 2번 상표권자는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틀렸죠? 독점권의 범위는 유사범위까지입니다. 따라서 유사범위까지 독점권의 범위는 독립성 범위까지입니다. 3번 상표권을 이전할 수 있고 상품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유사한 상품을 함께 이전해야 돼요. 이거 분할 이전 유사 상품 함께 가야 되고 위반하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취소 사유지 무효 사유가 아닙니다. 아까가 아니라 다른 회차에서 말씀드렸죠. 즉 출원 단계에서 위반했으면 거정 2 차고 등록 시 무효 사유, 등록 후 위반하게 되면 취소 사유. 4번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지정 상품마다 분할할 수 있고 이는 주체 변경이 없기 때문에 유사한 상품도 분할할 수 있어요. 상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 틀렸죠? 상표권이 소멸된 경우라도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무효 심판이 청구되었다면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분할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분할 이전의 경우에는 재산권적인 성격이 강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권리 존속 중에만 할 수 있습니다. 5번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상표권을 지정상품마다 분할할 때에는 유사한 상품을 함께 분할해야 된다. 틀렸죠? 분할은 분할 이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상품을 함께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